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전장을 누비던 베테랑입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불의한 괴롭힘에 맞서 싸우는 이 길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3년 전 모퉁이에 위치한 조용한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중차고와 정갈하게 다듬어진 울타리가 있는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안식처였습니다. 제 아내 리나는 언제나 정원을 가꾸며 평화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꿈꿔왔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이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조용히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이 거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군 복무 시절의 이야기를 떠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병으로 12년을 복무하며 수많은 이야기와 상처, 그리고 훈장을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을 사회로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화를 원했습니다. 제 아내 리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주택관리위원회, 즉 HOA의 간섭이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례적인 이메일과 안내문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릭 톰슨이라는 인물이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규칙들이 쏟아졌고 예고 없는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최악이었던 것은 그들이 고용한 집행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안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마치 자신들이 특수부대라도 된 양 거드럭거리는 3명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울타리 너머를 훔쳐보고 쓰레기통 사진을 찍고 심지어 우편함까지 뒤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내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화상회의 중이던 제 귀에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꽂혔습니다. 현관으로 달려나간 저는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 리나가 우리 집 진입로에서 차에 등을 기댄 채 그 3명의 무례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서류판을 들고 있었고 또 한 명은 안내서를 아내의 얼굴에 들이대며 이협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이미 아내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화분 바구니가 안전규정에 어긋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황한 리나가 질문을 던졌지만 그들은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제 아내를 밀쳤습니다. 강한 힘은 아니었지만 리나가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충격과 상처로 가득 찬 아내의 눈동자를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시 팔루자의 전장으로 돌아간 것처럼 단호하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물러나시오. 그들 중 한 명이 마치 경찰이라도 된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아내를 잘못 건드렸고 집터를 잘못 골랐으며 무엇보다 상대해야 할 베테랑을 잘못 건드린 것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과시하는 몸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침착하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아내에게서 떨어지시오. 나지막하지만 새소리처럼 단단한 명령이었습니다. 서류판을 든 자가 비웃으며 강한 척을 하더군요. 이것이 공식적인 집행이라며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서류판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번째 자가 어깨를 으스대며 다가왔습니다. 당신 지금 집행관을 폭행한 거야. 그것이 그가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 팔꿈치가 그의 턱에 꽂히는 순간
그는 연장 가방처럼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리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경고의 외침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가 제 뒤에서 휘두르는 주먹을 피하며 몸을 돌려 그의 갈비뼈에 무릎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헐떡이며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복놀이에 빠진 동네 불량배들에 불과했습니다. 2명은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남은 1명은 뒷걸음질 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소. 나도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니까. 사실 저는 이미 이들이 이웃들, 특히 집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괴롭힌다는 민원을 2차례나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HOA 회장 릭은 제 말을 비웃으며 무시했었지요. 하지만 제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리나가 그날 아침 진입로 카메라를 켜두었던 것입니다. 출동한 자노위츠 경관은 과거 저와 함께 훈련받았던 전우였습니다. 그녀는 순찰차에서 내려 마당에 쓰러져 신음하는 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 역시 화답했습니다. 리나가 보여준 영상에는 모든 상황이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부당한 위협, 신체적인 밀침, 그리고 저의 정당방위까지 말입니다. 자노위츠 경관은 아직 정신이 붙어있는 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사유지에서 민간인을 폭행했고 정당방위를 행사한 베테랑에게 제압당한 겁니다. 정말 고소하고 싶습니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HOA 회장 릭 톰슨이 도착해 이것은 이원회의 업무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이건 이제 형사사건입니다. 저는 릭을 똑바로 바라보며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내에게 손을 댄다면 그땐 연방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오. 이 이야기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영상은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HOA의 횡포에 숨죽여 지냈던 이웃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가짜 벌금을 매기고 무단으로 마당에 침입하며 심지어 노인들까지 협박해왔던 것입니다. 릭 톰슨은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진실의 빛 앞에서는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